테슬라가 힘들 땐 늘 미주놀이 있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많이 빠진 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제 44불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낸 웰스파고 그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시장의 영향이 참 컸죠. 아침에 발표된 PPI부터 시작해서 그 두 영향인데요. 일단 오늘 영상은 어저께 웰스파고에서 나온 이 리포트를 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미주놀의 스탠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에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44불이 될 수 있다. 일명 44불의 저주 리포트를 어제 웰스파고에서 냈잖아요. 그 별 하나짜리도 아닌. 자, 그 혼자 썼겠습니까? 이 엄청난 리포트를. 자,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가 별이 하나짜리든 네 개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바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크게 어제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한 게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격이나 둔화, 둘째는 올해 판매량 정체, 세 번째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 네 번째는 유럽, 중국, 미국의 성장 둔화, 다섯째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반값 테슬라의 효과 없음. 자, 하나씩 이게 얼마나 잘못된 리포트인지를 한번 이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격 인하 둔화. 자, 논리는 이거죠. 5% 가격 인하했는데 막상 판매된 거는 3%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의 적자를 냈다 이거죠.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테슬라 적자 아닙니다, 여러분. 마진율이 줄어든 거지. 마진율이 줄어든 거지 테슬라 적자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웰스파고 리포트에서 적자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5% 가격 인하를 했지만 판매량이 3%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5% 가격 인하한 이 승부수가 잘못된 승부수다. 쉽게 말해 실패했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5%의 가격 인하에 6%의 판매를 얻으려고 테슬라가 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은 마진율을 줄이면서까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즉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지,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지, 바로 저들이 주장한 저 퍼센테이지 계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점유율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테무 같은 경우 한국에서 판매자들에게 0% 수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테무 같은 경우 지금 상당 부분 이익이 거의 안 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 점유 마켓을 점령해서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먹히는 전략입니다. 무료 동영상 플레이어인 곰플레이어도 그랬고,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도 무료로 깐 이유가 일단 다 쓰게 만든 다음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올해 판매량이 정체되었다는 거거든요. 180만 대로. 그리고 내년에는 감소할 추세다. 자, 여기서 정체된 건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만 그럽니까? 다른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다른 회사들은 다 판매량이 늘었는데 테슬라만 줄었나요? 그러면은 정말 문제죠. 지금은 도요타 프리우스 제가 얘기했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도요타의 그 하이브리드. 그래봤자 이제 걔는 끝나거든요. 지금은 모든 전기차, 특히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렇게 반값 테슬라 이런 거 내놓으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그렇죠?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그러한 자동차 회사들의 브랜드도 가치가 하락해야겠네요. 논리가 좀 안 맞죠. 테슬라가 모델 X라든지, 그렇죠? 모델 S라든지 이러한 고가 브랜드를 포기하고 아예 반값 테슬라 쪽으로만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겠죠. 테슬라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 전문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꾸만 테슬라 사고 난 것을 언론에서 크게 빵빵빵빵 튕기는데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차가 다 테슬라밖에 없다고 한다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끼리 서로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디디디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오토파일럿의 프로그램이 완벽한 최상의 단계가 돼서 진짜 테슬라 택시가 굴러다니게 되면 테슬라 택시가 이 택시를 올킬해 버리게 되면 테슬라 택시만 굴러다니게 된다면, 근데 이런 전제를 하면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경쟁 다른 브랜드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고요? 무인 택시끼리 서로 사고 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쉐어를 하면 되니까요. 뭐 서로 남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와 비아디 빼고는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주장에 저도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는 테슬라가 충전 단자 했을 때 테슬라의 슈퍼차저 고기를 갸우뚱했지만 지금 어떻죠?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까지 지금 다 올킬해 버렸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대세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잘 만든 자, 가성비 좋은 자가 살아남는 바닥이 이 바닥이거든요. 자, 네 번째, 유럽, 중국, 미국에서의 성장 둔화. 세 곳 다 공통점이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경기가 좋다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해외로 저렇게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 치지 않겠죠. 여러분,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연합뉴스의 영상이 있거든요. 원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 저작권 때문에 얼마나 허접한지. 자, 다섯 번째,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반값 테슬라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왜 효과가 없지? 뭐 그때쯤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높여야 될지도 모르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반값 테슬라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200~300불. 그러면 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높아질 텐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저도 반값 테슬라 나오면 뭐 세컨차로 하나 그냥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차 중에 제일 싼 차가 기아 소울이거든요. 근데요, 저희 둘째 고삐리도 안 탈라 그래요. 다른 차는 다 좋은데, 굴러다니는 차는 다 좋은데 기아 소울만큼은 새 차 뽑아줘도 싫대요. 친구들이 놀린대요. 너무 어글리하게 생겼다고. 어쩜 차를 그렇게 못생기게 만들 수 있을까, 키아야. 좀 정신 좀 차리지. 싸구려 차가 아니라 반값 테슬라에 문제가 많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라면 모를까. 반값 테슬라가 왜 효과가 없죠? 저는 이 의견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값 테슬라는 효과가 무궁무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통상 가족 수대로 차가 한 대씩 다 있거든요. 오케이. 뭐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말고 좀 파킹에 여유가 있는 분들 보면 픽업 트럭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차 한 대는 뭐 조금 그 좋은 차, 좋은 차. 그 다음에 또 한 대 차, 뭐 장보러 가거나 막 쓰는 차가 있는데, 뭐 토요타의 캠리라든지, 그 다음에 혼다의 어코더라든지, 현대의 소나타라든지 이런 막차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 동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 분들도 다 그래요. 평소에는 맨날 소나타 캠리 타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뭐 주말에 좀 교회 가시거나 어디 갈 때 이제 드디어 딱 벤츠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반값 테슬라가 나오면 당연히 효과 있죠. 일단 고삐리들 다 저걸로 사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컨차로 다 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저께 웰스파고가 내놓은 이 리포트들을 보면 완전히 테슬라를 잡아 죽이려는 관점에서 쓰면은 이런 리포트가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이틀 연속 이렇게 확 빠지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안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모든 뭐 여기다가 오늘 UBS가 또 목표가 하락 리포트 내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듣고 보면 그래 성장으로 먹고 살았는데 성장이 줄어들었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스페이스X 성공했는데 돌아오다가 또 빵 하니까 막 모든 게 다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자, 영원한 테슬라의 백기사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 이분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만 쏟아질 때 이분은 당당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좀 심하다. 응? 지금 사방에서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피는데 이건 좀 너무너무 심한 것 같다. 응? 나는 냉정히 봤을 때 테슬라가 저들이 말하는 만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가격이나 아니 작년에 가격이나 할 때 보면 진짜 자고 일어나면 가격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가격 바뀌고 그쵸? 횟집의 그 시가처럼. 근데 지금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배터리의 생산 비용도 효율적으로 지금 달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남은 기간도 수요가 지금 스토리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뽑지 않는 이유가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 뽑을 때도 이 금리 중요하니까 집 다음으로 차 뽑을 때. 근데 여러분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당장 안 내린다 뿐이지. 여전히 조사를 해보면 6월부터 금리 내린다라고 하는 3월은 힘들 것 같고 지금 그러한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들이 뒷받침을 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엔 내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델 2 반값 테슬라 내년에 나온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절대 바꾸지 않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 저희 미준호라고도 좀 결이 같아요. 자, 이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많이 빠진 데에는 휘스커의 파산 소식도 한몫했죠. 저 웰스파고 저 저주 리포트 휘스커의 파산 소식. 그래서 제가 휘스커의 파산 소식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업체들의 파산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줄어들 파이가 작아지는 거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말하면 호재다. 왜냐하면 테슬라밖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테슬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몇 년도부터는 내연 기관을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각 주에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지구 환경 때문에.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조금 제가 옆으로 하자면 요즘 AI 오늘 뭐 엔비디아도 막 박살났던데 AI 반도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거품일까? 아니면 테슬라 2020년도에 테슬라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면 2020년도에 테슬라가 더 강력했다는 거야. 그때는 이런 뉴스들 정말 많이 나왔죠. 몇 년도부터는 내연기관 만들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를 서둘러 사신 분들도 많거든요. 차 하나 사가지고 1년 타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뭐 5년, 6년, 7년, 10년 관리 잘하면 10년 타니까. 지금 AI 테마군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는 수익이 났을 때 거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참에 오른쪽 보이는 저 배너 미주노래 특강 종목 선정 제가 3편 시리즈로 지난 주말에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금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해지하셔야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 FCF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이게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이게 클수록 빚이 많은 거예요. 이게 클수록 파산 위험이 많은 거죠. 자, 이번에 휘스커 보니까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338밀리언이다. 근데 여러분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방금 조사한 거예요. 루시드예요. 마이너스 904밀리언. 근데 얘네 왜 안 망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걔네가 손 떼면 훅 간다니까요. 2위가 히스코였고요. 3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만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3위가 카누 아시죠? 이제 토렌스에 있거든요. 73.37 밀리언. 그다음 뮬런 66.7 밀리언. 그다음 워크호스, 야 아직도 있어요. 페니 주식 됐지만 마이너스 29.66. 그다음 라이드는 작년에 로즈타 모터스 작년에 여러분 이미 파산해가지고 저기 OTC 마켓으로 갔잖아요. 라이드 그쵸? 6.5 밀리언. 팀이 훨씬 더 작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항상 이 캐시플로우가 이게 마이너스 6.5 밀리언 돼도 파산이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VFS 아시죠? 빈페스트 그 베트남 전기차. 얘네가 의외로 적어요. 마이너스 645K. 베트남에서 돈 후원을 많이 투자자를 많이 모았나 봐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란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12월 27일에는 한 달에만 44% 급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뭐가? 테슬라가. 이때 기사도 미국 한국일보에서 바닥 모르는 테슬라 주가 마이너스 11%. 이달에만 44% 급락.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때 테슬라를 샀어야 됐을까요? 안 샀어야 됐을까요? 이때 샀었으면 6개월 안에 300% 먹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테슬라를 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포지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저처럼 모멘텀 투자, 스윙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익절하거나 비중 조정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아셨죠?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무조건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즘 테슬라가 좀 상당히 좀 테슬라 너무너무 많이 공격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필터링을 거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오픈 영상으로 많이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오픈 영상으로 오픈하는 이유는 뭐 멤버십과는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테슬라 갖고 계시고 주식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함께 사는 지름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 픽업 트럭을 구입한 최모 씨.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려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정작 세차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넉 달이 넘도록 주차장에 세워두고만 있습니다. 최 씨는 자동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무언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외관엔 미세하게 흠집이 나거나 녹슨 부분이 보였고 완성도가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글러브 박스에는 조명이 장착돼 있지 않고 전선과 단자가 노출돼 있습니다. 실내 등은 작동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누르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대로 돼야 되죠. 근데 이것도 최 씨는 무엇보다 안전 관련 문제가 가장 크다고 주장합니다. 주행 중 전방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해 사고를 방지해주는 자동 긴급제동 장치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수시로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떨어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가다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면 다시 내려간다는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엔 힘을 좀 줘서 창문을 강제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주행 중 차량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소음도 계속 들려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뭐 문의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이 밖에도 최 씨가 차를 넘겨받기 전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가 2번이나 임의로 변경됐고 법률상 반드시 제공하게 돼 있는 차량 취급 설명서도 최 씨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최 씨는 자동차 초판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국내 총판업체에서는 수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시하며 환불은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제기한 문제들은 현행법상 자동차 환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총판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최 씨는 현재 총판업체와 딜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최 씨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최 씨와는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 B 씨는 급속 충전이 되지 않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차가 뭐라 해야 될까,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배터리 쪽은 중국이 좋으니까 좀 그걸 믿고 속이랑 완속이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급속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차가 급속이 안 돼가지고 제가 차를 고속도로에서 차를 바꿔 타가지고 간 적도 있기도 하고, 막 겨울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시동도 안 걸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가지고 차에 대해서. 지금 차만 문제가 있는 거면, 하자가 있는 거면 그걸로 교환이 달라 하니까 그거는 힘들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의 전기차 생산과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손쉽게 중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